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네, 목요일 뉴스바다 출발하겠습니다. 직송 뉴스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경남의 청년 정치인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국민의힘 김해시 의원, 지상록 더불어민주당 전 창원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파볼 첫 번째 뉴스가 우리 지역 전 국회의원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창원시 이창구 김영선 국회의원에게 지역구로 옮겨서 출마할 것을 김건희 여사가 요청했다는 즉 총선 개입 의혹이 뉴스토마토라는 한 매체로부터 단독 보도로 지난주에 불거졌습니다. 그 내용을 파볼 예정이고요. 지난 총선 돌아가 보면은 당시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 공천을 두고 여러 소문들이 많이 돌긴 했습니다. 네. 예, 루머가 파다했는데 지금 제기된 의혹처럼 김건희 여사의 지목 공천에 있어서 영향력 이런 소문도 그 당시에 지상욱 전 의원 들어보셨습니까? 있었어요?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공천설보다는 이제 예.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 올 것이냐 아니면 지역 출신이 올 것이냐에 대한 그 이슈들이 되게 많았죠. 저희 창원시 의창 같은 경우는 5개 지역구 중에서 가장 어찌 보면 이제 공천이 좀 시끄러웠던 곳이긴 한데,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현 의원인 김종량 의원 말고 처음 들었던 소위 말하면 이제 지역만 옛날에 고등학교만 나오고 지역에서 좀 활동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계속 물망에 올랐었던 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가 과연 받을 것이냐, 검사 출신 김상민이냐, 행정관 출신의 배철순이냐 이런 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마도 그때부터 유난 갈등이 시작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때부터? 네네, 공천 과정을 보면 네. 그때가 이제 한동훈 대표 이제 비대위원장 시절이었고, 이준석 대표인 시절에 이제 김영선 의원이 창원 의창에 와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된 바 있었습니다. 김유성 의원은 어떻게 들어본 내용 있으셨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소문은 소문일 뿐이다. 많은 지금도 말씀 주신 것 중에 보면 다 팩트는 없지 않습니까? 다 썰이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지방선거 나왔을 때 말씀을 좀 드리면은 6월 1일이 저희가 이제 선거 날이었는데 제가 5월 9일 날 공천 받았거든요. 근데 그간에 차출설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 많이 컷오프 된다, 여러 가지 썰들이 누가 개입을 했다 하더라.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저는 공천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뭔가 좀 자극적인 요소를 가지고 카더라 통신을 좀 무기 삼아서 국민들을 좀 호도하는 이런 일, 저는 제발 좀 앞으로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후 얘기하겠습니다만 카더라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 지금 텔레그램 메시지가 나왔고 그걸 봤다고 하니까 불거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무조건 봤다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봤다 하더라, 봤는데까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카더라라고 하기에는 너무 일단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언론에서 보도를 할 때 사실 팩트를 하긴 하고 보도를 하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아마도 그 텔레그램을 확인하고 언론에 제보를 했을 것이다라는 그 추측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최고 방어 전문가 김유상 의원님도 김건희 여사가 나오면 방어하기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이번 총선 있을 때 보면은 많은 국민의힘 제 주변의 의원들이, 다른 분들이 제발 총선 때 김건희 여사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총선 때는 되게 조용하셨는데 이번에 뉴스 이런 것들을 보면 뒤에서 조종은 다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저희가 정황상 유출을 했을 때 충분히 이 텔레그램은 있다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죠. 일단 언론에서도 좀 과도하게 관심에 집중을 받는 것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것이 국민들에게 저희가 막장 드라마 봐도 욕을 하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언론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아이템이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마치 이것을 사실인 양 이렇게 호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맞지 않다, 좀 이런 생각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런 실체 없는 공천 개입 이거 지금 믿고 싶겠지만은 정확한 내용 없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만요. 여기서 말을 자르면 그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입장이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다 카더라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들었다, 봤다 이런 설만이 있으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은 김 전 의원은 당초 컷오프가 됐고 결과적으로 공천도 안 됐다.
무슨 공천 개입이냐? 네. 공천은 당 공관위에서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의혹을 부인했어요. 그러면 컷오프 되고 공천 못 받았으니까 공천 개입 아니다. 이거냐라고 이제 지적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기는 너무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 당사자가 김건희 여사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100%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많이 하고 계실 거고, 그리고 그간 이때까지 윤석열 정부가 해왔던 행태를 보면 아니면 고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고발하는데 또 고발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문자 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문자 한 적 없다라는 말은 안 하고 공천 개입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명품백을 받는 걸 봤는데 뇌물죄는 아니고 주거침입이다, 스토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백에다가 뇌물이라고 적어놔야 인정할 그런 지금 정부의 행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의원도 한번 이야기했던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걸 들어보면 그 텔레그램은 봤는데 이게 공천 개입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냥 의견일 수도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의원하고 문자를 주고 받을 때 이건 공천 개입입니다라고 적지 않으면 절대 공천 개입이 아니다라고 계속 발뺌을 하는 그런 행태거든요. 예, 이준석 의원 얘기는 잠시 후에 또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고요. 김효성 의원 말씀 짧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변론을 해봤는데 이게 이야기가 끝이 없어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문단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말을 조금 아끼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고,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면은 일단 공천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당 내부 결정이고 외부 개입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방금도 계속 말씀 주시는 것은 지금 if 가정법만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문제다지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크다라고는 그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은 그래서 김해로 실제로 갔어요. 예, 김해갑에 갔다가 그런데 거기서 이제 컷오프 되면서 경선조차 치르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런 과거의 이력이 있고요. 뉴스토마토 보도 조금 더 저희가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봤다는 2명의 의원을 내용에 담아냈어요. 보도될 때는 이 2명의 의원이 A 의원, B 의원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A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영선 전 의원이 직접 A 의원에게 그 문자를 보여줬다고 말했고, B 의원은 MC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캡처한 문자를 MC가 이제 B 의원에게 보여줬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MC는요 창원을 기반으로 경남은 물론이고 중앙에도 알려진 인물이라고 하는데, 보통 기사 쓰면 앞서 의원도 그랬습니다만 A 의원, B 의원 그러면 C 다음에 D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MC라고 한 거는 이게 뭔가 떡밥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뉴스파드 MC 말고 아는 MC입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활동한 것 같은데요. 일단 사실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고요. 그 또 지상렬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먼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뭐 그 인터넷 검색창에 이제 창원 MC만 쳐도 누군가 다 나오거든요. 명태규 씨라고 하시는 분인데 뭐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습니다. 그 명리학을 공부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고요. 명리학이요? 네네. 우리 김건희 여사께서 워낙 그런 명리학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명리학을 공부한 사람이랑은 아주 소통을 잘 한다 그런 말도 있고, 그리고 이분은 뭐 의창구에서 활동을 계속 했던 분이고,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이 있을 때 제가 국민의힘 뭐 여러 의원들한테 여쭤봤을 때 활동을 많이 했다. 뭐 소위 실세 노릇을 되게 많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뭐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의원의 카톡을 자기가 받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민들한테 여쭤보니까 이준석 의원하고의 카톡, 텔레그램 내용 등을 다른 분들한테 많이 보여줬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실제로 명태규라는 그 사람이 뭐 공천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행사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준석 의원 이제 얘기를 해보면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인데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한두 마디 캡처한 걸 보긴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 B 의원 중에 지금 한 명인 걸 본인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김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의 주고받은 문자는 있는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근데 그 내용이 이준석 의원도 더 많은 캡처본을 봤으면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앞뒤 내용까지는 몰라서 그 판단은 보류하고 있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개혁신당의 김영선 전 의원이 합류를 하려다가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을 거 아닙니까? 김해로 갔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거기서 이 내용이 공개됐다. 좀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대통령실은 부인했고요. 여당은 허구라 말했고 그리고 당사자 김영선 전 의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후속 보도가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데 뉴스토마토가 맞든 아니든 어느 사안으로 흘러가든 이건 정말 이제 큰 바람으로 작용하겠네요. 매우 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은?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저는 뭐 매우 큰 상황이죠. 이거는 예, 지상욱 전 의원. 대한민국의 부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뭐 김건희 여사라고 거의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김건희 여사가 뒤에서 뭐 공천권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주물렀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그 뭐 그냥 속담을 보면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예. 저는 이 텔레그램은 무조건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 사실 지금 보면은 처음에는 되게 뭔가 나타날 것처럼 있었지만 사실 지금 일부 언론 제외하고는 네. 이게 집중되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기사 제가 막 찾아봤어요. 5일경 기사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뭐 일부 좀 좌편향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지금 엄청나게 밤새도록 지금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저는 뉴 미디어의 장점도 있지만은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 레거시 미디어에 좀 중심을 좀 잡아주셔가지고 예. 좀 올바른 정론직 필에 좀 이런 언론에 좀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마음은 김건희 여사께서 정말로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 얘기는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불거졌던 단독 보도였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묻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편집 국장의 글이 또 최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해당 의혹들을 하나하나 치밀하게 검증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처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맞물려서 해당 보도가 어떤 재료로 작용할 것인지는 저희가 후속 보도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서 저희가 이 이야기 장소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인근 평산 책방에서 20대 남성이 40대 여성 책방 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일이 발생했고요. 현행범으로 체포는 됐고요.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은 왼쪽 팔, 갈비뼈, 척추뼈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 뉴스는 어떻게 보셨는지 이번에 김유성 의원부터 들을까요? 일단 봉변을 당하신 분이 또 저희 김해 분이셔가지고 예.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마음을 좀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그 어떤 명분에도 폭력은 좀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게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좀 야당의 입장이 예전에 그 이재명 대표 이제 그때 비습 사건 때도 마치 저희 당의 누군가가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약간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현재로서는 지금 범죄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만 얘기하고 계시지만은 예, 경찰은 이 남성의 예. 주거지가 경기도 광주시고 특정 단체와 정당과는 무관한 것을 파악했다라는 기사는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만 가지 않는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벌을 좀 요하는 그런 예. 사안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폭행 정말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고. 아, 그렇죠. 예, 그런데 과도한 확대 해석은 필요하지 않다. 정치 쟁점화 되지 제한돼야 않았으면 된다. 좋겠다. 정치화되면 안 된다라는 예. 말씀이었고요. 이게 양산 평산마을하면 그 집회로도 네. 소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언어적 폭력 그것도 심각합니다만 네. 이거는 물리적인 폭행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죠. 이게 폭력은 어떻게 됐든 정당화가 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예. 심하게 이제 폭행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단 법적으로 이거 강력하게 좀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김유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쟁 이런 거 아예 그냥 다 떼고 무조건 법적으로 일단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 게 제일 우선시 된다. 이거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뭐 정쟁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무조건 강력하게 처벌하자라고 동의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제가 평산에 한 번씩 갔을 때 그때는 집회 때문에 엄청 시끄러웠었거든요. 예. 그때 엄청 시끄러운데 저희들한테도 유튜버들이 되게 공격적으로 발언. 대응을 하고 예. 예, 저희를 막 괴롭히고 예. 그걸 돈벌이 수단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그랬었는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폭행이 이루어지는 걸 봤을 때 심지어 이거는 전직 대통령 경호 구역 안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진짜 뭐 그냥 일반적인 법적인 처벌이 아니라 정말로 강력한 처벌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게 국민들이 지금 정치적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은 좀 명확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도 뭐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좀 사실 마음도 좀 무겁고요. 예.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다시 한번 이제 피해자 가족분께 또 깊은 위로의 마음 또 전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 얘기 나눠볼 텐데 평산 책방 이사회가 성명을 냈어요. 예,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이번 사건은 공권력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가하는 무도한 모욕 주기 시기와 온전히 겹친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 시기라는 게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등으로 지금 문 전 대통령 일가를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말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시기적으로 지금 검찰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제 소환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마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겹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 뭐 폭행한 사람이 굳이 그것 뭐 실제로 폭행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어디 있냐, 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말을 했다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걸 봤을 때는 피해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됐을 수도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경호에 대한 문제도 좀 강력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뭐든 어떤 상황을 좀 정쟁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게 폭행은 폭행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그 앞에서 정쟁화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단서도 좀 안 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참 극한 대립구도 속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이번 사건하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이 검찰 수사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검찰 하는 과정에서 좀 뭐 정치적으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뭐 사위 아까 말씀 주신 사위 특혜 채용이라든지 태국 이주 지원했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좀 논란이 있는 만큼 법적인 문제만큼은 이 정치적 감정하고는 별개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진행이 있어야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 워낙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지 않습니까? 네. 예, 자영업 폐업도 늘고 있다고 이게 먹는 문제인데 그리고 사는 문제 의정 갈등 속에 지금 추석 때는 아프면 안 된다 마치 뭐 밈처럼 네. 그런 말을 서로 주고받곤 하는데 여기서 또 뭐 전 정부 또 현 정부 약간 그런 갈등의 깊이가 일반 시민들에게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너무나 안타까운 뉴스고 두 분의 말씀대로 공통적으로 이런 폭력으로 이어지는 폭행으로 이어지는 정치 전쟁이 이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들고요. 추석 연휴 앞두고 참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직속 뉴스 오늘 국민의힘 김유상 김해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상록 전 창원시 의원과 함께 했고요. 두 분은 추석 연휴 지나고 또 다음에 마련된 시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